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4일이었는데 한강공원에 다녀왔는데 진짜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다들 해피해하는 걸 보고 저도 해피했는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일본 80년대 버블 시대의 그 콜라 CF 방송을 보면은 지금 한국인들의 표정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간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뭐 불경기나 이런 거 없이 다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번외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날씨가 되게 안 좋은 나라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나라가 많지 않은데 특히나 이렇게 선진국 중에서도 날씨가 안 좋은 나라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영국이 날씨가 안 좋아서 해만 뜨면 뭐 일광욕을 하러 간다, 뭐 영국이 비가 자주 오고 날씨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유럽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왜냐면 영국은 비가 이제 섬나라여서 비가 자주 오고 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여름이 되면 이제 홀리데이를 남부 유럽,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뭐 저기 크로아티아 이런 데로 가는데 그 지중해가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고, 영국은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지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거든요. 멕시코만 해서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일러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해서 한국처럼 거칠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영국이 날씨가 안 좋다라는 말은 이제 뭐 일본인들이 어디 가서 유럽 가서 배워온 말을 한국에서 똑같이 하니까 한국인들도 좀 근거 없이 따라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 지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넘어가서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개별 소득, 그러니까 3인 가구의 중위 평균 소득, 그러니까 1등 소득과 꼴등 소득의 딱 중간값으로 하면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세전 기준으로 400만 원 초반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약 5천만 원 정도 세전입니다. 뭐 커뮤니티 가면 저것밖에 안 되냐면서 자기들은 뭐 연봉 2억 3억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또 400만 원을 가지고 무리한 교육이나 노후 준비를 생각 안 하면 또 적은 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모두들 또 한국이 굉장히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고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도시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몰려와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른 집 애기들 무슨 학원 보내나 걱정하고 뒤처질까 걱정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두 가지 교육, 자식 교육과 그리고 본인의 노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닌 팩트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러한 번영 속에서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자녀가 뭐 만 0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영어 하나만큼은 좀 잘 시키면 될 것 같고, 또 영어 하나만 잘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누워가지고 멍 때리고 있을 때 보면은 뭐 피식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영어로 이제 피식쇼를 진행을 하고, 또 웬만한 아이돌들이 모두 영어를 다 사용할 줄 알고 그런 걸 보면서 한국도 이제 완전한 2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구나, 바이링구얼 컨트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또 영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영어를 구사하면서 달라진 세계에서 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무리한 사교육 뭐 이거저거 다 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영어 하나만큼은 좀 잘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영유를 보내야 한다고들 하는데, 영유가 영어 유치원이죠. 월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3년을 보내면 거의 1억 정도인데, 그러느니 가깝고도 저렴한 동남아 국가의 인터내셔널 스쿨로 육아휴직을 내고 다녀오는 게 더 싸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노후 같은 경우도 사실 집을 안 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걸로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이 집을 사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게 그 총합이 나눠져 가지고 뿌려지는 게 집이라는 자산, 부동산에 뿌려지거든요. 결국에 내 월급으로는 이 사회 경제가 발전하는 총 그런 생산성에 향상된 거를 다 빨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수단을 가짐으로써 그만큼을 흡수하려고 하는 게 깔려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심리이겠죠. 그치만 여기서 서울 요지에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생산성이 담보되는 지역과 연관된 곳이 아닌 곳들에 대한 집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 떨어진다는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고, 다문화 국가가 될 거고 이제 다 인종 국가가 되어 갈 텐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또 어디가 더 빛날 입지로 갈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결국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학군지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원천적인 귀결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런 고민들이 좀 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